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습 중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가게에 나치 깃발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미전역 평균 렌트 비용에 비해서는 비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오르비즈 챌린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미로 알려진 조로거미가 올해 안에 동부 지역에 대거 출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이 화재 위험성으로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주민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중단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가게에 나치 깃발을 내걸어 인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현충일을 맞은 한국에선 한 주민이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과 지자체 사회와의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우길기를 걸었다고 밝혔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가게에 나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건 것입니다. 현 팔레스타인 상황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탄압받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비극을 잊지 말고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I put that out there to bring awareness, to bring remembrance, to let people understand Palestinians are living in a modern day Holocaust. 대로변에 나치 깃발을 본 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인종차별적 의미가 담긴 깃발을 내건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just going to bring more confusion, and I wish he'd take it down. I'm gonna urge him to take it down, or we're gonna have to take it down for him. You never know people until they really show themselves. So he's really showing himself to me. 논란은 반유대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It is a symbol of anti-Semitism. It is a symbol of Jew hatred.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He is comparing contemporary Israeli policy with that of Nazis. That is nothing short of anti-Semitism and Jew hatred. Period. 나치 깃발을 건 남성은 깃발엔 반유대주의나 반유대인 등 어떠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없다면서 깃발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비판에 나선 가운데 플로리다주 법상 현재 나치 깃발이 남성의 사유지에 걸려 있는 만큼 이를 강제 철거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LA 지역의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크로스타운 LA에 따르면 지난해 LA 지역의 임대료가 1년 동안 3%포인트 하락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급격한 임대료 감소를 보인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의 원베드룸의 렌트비는 2021년도에 $1,600까지 하락했다. 2022년도에는 다시 $2,000로 치솟은 뒤 현재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1,233, 투베드룸의 경우 $1,389지만 LA 지역의 경우 원베드룸은 $1,872, 투베드룸은 $2,388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더 비싼 수준입니다. 한편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1년 동안 각 2.5% 그리고 2%씩 하락했으며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다른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렌트비가 모두 인상됐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일명 오르비즈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유행처럼 퍼지면서 경찰이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오르비즈 챌린지는 젤리 형태의 구슬을 장난감 총과 같은 블래스터 장비에 넣어 발사하는 챌린지로
최근 10대들이 이 장난감 총으로 서로를 쏘거나 모르는 행인들에게 발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캔자스주에서는 10대 두 무리가 한 월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서로를 향해 오르비즈 총을 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한 소년이 실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오르비즈 총으로 누군가를 쏠 경우 부상 여부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o out and shoot somebody, you could potentially be charged. And depending on how bad that person is hurt, will depend on what kind of charges you're looking at. Whether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도 한 남성이 자신의 눈에 10대 소년이 쏜 오르비즈에 맞으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미로 알려진 조로거미가 동부 지역에 대거 출몰할 전망입니다. 뉴욕 해충 방제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조로거미는 등과 다리에 노란색과 검정색 줄무늬를 띠며 암컷의 경우 최대 8인치까지 자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당국은 조로거미가 주로 동부 지역에서 출몰해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그리고 테네시주 등에서 목격됐으며 이번 여름부터 거미가 번식해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로거미가 거미줄을 이용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을 물거나 인간에게 유해한 거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uro spiders are venomous, but they're in a big orb web that has silk in front and back. Unless you are picking up a Juro spider and have your finger near their fangs, truly you're not going to get bitten by these guys. 한편 조로거미는 과거 화물 컨테이너를 타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왔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CCTV 영상을 통해 2명의 남성이 메가더 공원에서 28살의 노숙자 카일 셔우드를 끌고 가 호수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오늘 오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용의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해 호수에 던져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살 학생이 장전된 총을 들고 등교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글래셀 파크 초등학교 측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교내에 49경 글락 21을 가지고 들어와 친구들에게 보여줬고 한 학생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권총을 발견한 즉시 LA 학교 전담 경찰국과 총기 운영국에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조사 결과 도난당한 총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했고 이번 사건으로 다친 학생들은 없었지만 최근 교내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보안 강화와 무기 탐지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2달 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특히 앞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층과 유색 인종, 소극적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유권자 전체의 여론을 반영하진 않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유죄 판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제고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11월 선거에서 5개월가량 남아있고 유권자 다수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세를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이 화재 위험성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굿얼스사에서 생산한 충전식 통합 조명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돼 겉에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불이 붙는 화재가 여러 번 발생했다며 미 전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120만 개 이상의 조명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모델 번호가 RE1122, RE1145, 1362, 1250으로 시작하는 굿얼스사의 충전식 조명입니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과 온라인, 로즈 등 미 전역 소매점에서도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해당 제품의 화재로 인해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품으로 인한 사고만 1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굿얼스 라이팅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조명 교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으로 유통된 수입산 냉동고기가 검역과 식품 안전 문제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우루과이에서 수입된 사우스 아메리칸 미트 업체의 냉동 소고기 제품 2만 파운드 이상을 식품 안전과 재검사를 이유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배송 상자와 진공으로 밀봉된 제품 포장지에 숫자 58이 인쇄돼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17일쯤 수입됐으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의 유통업체와 레스토랑, 소매업체 등으로 배송됐습니다. 당국은 수입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과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도중 해당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 제품은 필요한 수입 검사를 모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노르망디에서 D-Day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린 D-Day 80주년 기념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80년 전 노르망디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며 오늘날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we have to ask ourselves, will we stand against tyranny, against evil, against crushing brutality of the iron fist? Will we stand for freedom? Will we defend democracy? 푸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폭군에 의해 침략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립주의는 답이 아니라며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군이 벌인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D-Day 80주년을 맞아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영국 윌리엄 왕세자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등 25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Merci au peuple ukrainien, à sa bravoure, à son goût de la liberté. Nous sommes là et nous ne faiblirons pas.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노르망디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8일에는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만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인류가 화성을 밟는데 한 걸음 더 진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인류 최대 우주선으로 꼽히는 스타쉽의 육중한 몸체가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미국 중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텍사스주에서 발사된 스타쉽은 약 3분 뒤 하단 로켓 슈퍼 헤비와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이후 스타쉽은 시속 26,225km 안팎으로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했습니다. 이후 발사 40분가량이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한 스타쉽은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 다운까지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It's still coming down. It's just incredible to see. All right, good news there. 앞서 하단 로켓 슈퍼 헤비 역시 발사 후 약 8분 만에 멕시코만에 무사히 연착륙했습니다. 각각 4분, 8분 만에 실패로 끝난 1, 2차 시험 비행과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시험 비행과 달리 약 70분 전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 X에 올린 글에서 많은 타일이 손실되고 덮개가 손상됐지만 바다에 연착륙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스타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강제노역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한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심사 결과를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내려진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기인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강제 노역 시기인 일제강점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권고를 고려하면 이코모스가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일본에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등재 결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본은 이코모스 보류 권고에 대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음 달 등재를 목표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한국 정부의 깜짝 발표 이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탐사해온 에너지 기업이 지난해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건데 정부가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의 물리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지역은 영일만 일대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역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검토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것은 202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지오에 넘겨 새롭게 분석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또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회사가 담당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유망 구조까지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전의 경제성과 액트지오사의 신뢰성 등 제기된 의혹들이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7-0으로 대파하고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2골씩을 터뜨리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시작 9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에서 시작된 공격이 주민규를 거쳐 이강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번뜩이는 몸짓으로 상대를 떨쳐낸 이강인은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주민규의 A매치 데뷔골로 전반을 2-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소나기 골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선봉장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8분 단독 드리블에 이은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대표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불과 3분 동안 무려 3골을 몰아쳤습니다. 곧바로 이강인이 추가골을 터뜨렸고 손흥민이 또 한 번 같은 자리에서 더 강력한 슈팅으로 한 골을 보탰습니다. 이후 교체 투입된 배준호와 황희찬까지 골잔치에 가세한 대표팀은 싱가포르를 7-0으로 대파하고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2차 예선 C조 1위와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차 예선 5경기 전 경기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에서도 48골로 2위 황선홍 감독의 2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좋은 경기력 또 대승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재밌는 축구를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 저의 몸 상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도움 3개를 배달한 주민규가 배준호와 함께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팀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제 새벽 북한의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돼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에서 북쪽으로 대형 풍선 10개를 날려보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과 트로트 음악, 드라마가 담긴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았습니다. 김정은이 사과하기 전까지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 편지 대북 전단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은 이곳 대피소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까운 사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혹시나 이래가 또 뭐 니탕 내탕 하다가 버벅 붙을까 봐 또 겁나고. 다만 일부에선 전단을 보내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거기 모르잖아요.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일깨워져가지고. 탈북민 단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남쪽으로 내려보내 맞대응했고 결국 마지막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100배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가 날린 풍선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체코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4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체코의 파르두비체에서 승객 380명을 싣고 가던 고속 여객 열차가 화물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확인된 인명 피해는 31명으로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국민이 각각 2명 숨졌고 여객 열차 뒤 객차 1량이 탈선해 크게 손상되고 프라하에서 동부 지역을 잇는 주요 선로가 폐쇄됐습니다. 여객 열차는 프라하에서 출발해 슬로바키아 동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노선은 슬로바키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서부로 연결돼 피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 기술적 결함과 인적 실수의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몸. 사진 속 남성은 러시아에 2년간 억류돼 있다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전쟁 포로인데요. 지난달 31일 러시아와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해 우크라이나로 송환된 포로 중 한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석방된 포로 대부분이 체중이 감소했고 부상을 치료받지 못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가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국제인권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엄한 에베레스트 산에서 드론이 날아옵니다. 중국의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해발 6,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운송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민간 드론 중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 4월 에베레스트 고원에서 공중 비행과 화물 적재 비행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드론은 6,000m 이상 고도에서 15kg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에베레스트 남사면에서 드론을 활용해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일상적인 운반을 시작했는데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꼭 필요한 산소통과 텐트 등 보급품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대륙의 27개 회원국에서 3억 7,300만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요. 이 선거로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됩니다. 각국 의원 수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 할당되는데 EU 입법,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갖습니다. 유럽의회는 국적이 아닌 정치 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해 개별 국가의 선거 결과는 곧 정치그룹의 유럽의회 의석수와 직결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강경 우파 성향과 극우 정치그룹이 30석 정도 의석이 늘어나 전체 의석 대비 20%를 차지하며 각각 4, 5위권으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U 정책 전반에 걸친 우향우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는 트램에서 문이 열리더니 차가 달리는 도로로 사람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6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도시 케메로보에서 트램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램 한 대가 언덕을 내려오던 중 방향을 잃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트램과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점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낚싯대에 금고가 딸려 올라옵니다. 금고 속에는 $100짜리 지폐가 들어있는데요.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 퀸스의 한 호수에서
낚시꾼이 현금이 든 금고를 낚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고를 낚은 낚시꾼은 강과 호수를 여행하며 자석 낚시를 즐기는 미국의 한 유튜버인데요. 금고에는 현금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지폐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웃옷을 벗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셀카를 찍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들을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 기물을 부수며 1시간 4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 이유 바로 목소리 좀 낮춰달라는 식당 종업원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좁고 기다란 소용돌이가 흙바닥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마치 땅에서 하늘로 통로가 열린 듯한 모습이죠. 영상이 찍힌 곳은 바로 경복궁입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가 지난 3일 학교에서 경복궁으로 견학 갔다가 찍었다며 지상에서 상당히 선명하게 잘 찍혔길래 올려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오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흙먼지만 남긴 채 파란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회오리를 보다니 신기하다며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같다. 이게 용오름 현상인가? 라며 궁금증을 쏟아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주로 바다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인 용오름보다는 햇빛에 빠르게 데워진 지표면 주변 공기가 위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AI 아나운서에 이어 이번엔 AI를 활용한 온라인 걸그룹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Just keeping jumping, getting bored. 3인조 AI 걸그룹 키즈의 노래 원스텝입니다.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제작한 AI 뮤직비디오라는데요. 기획부터 음원 제작과 인물 생성, 디자인, 영상 편집 등 대부분의 제작 과정에 AI 프로그램이 쓰였고요. 멤버 3명의 이름은 각각 한국인 루아와 중국인 피나, 일본 출신 엘린으로 설정했는데 이름과 출신 역시 오픈 AI사의 대화형 AI 챗봇인 챗 GPT를 활용해 지었다고 하네요.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주택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두리번 주변을 살피더니 한 원룸 건물로 향하는데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알고 보니 마약 운반책이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원룸 건물에 마약을 놓고 나오다 포착된 건데요. 눈썰미 좋은 한 주민의 신고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이 남성 딱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의 가방에선 지퍼백에 숨겨둔 마약이 발견됐는데요. 무려 660회 분량의 필로폰이 소분돼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이 일상으로 파고든 게 느껴진다. 평범해 보이는 시민 가방에서 저렇게 많은 마약이 나오다니 놀랍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평범한 물고기와는 다르게 모래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기괴한 모습의 물고기. 싱가포르 한 해변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한 싱가포르 남성이 해변을 산책하다 발견해 촬영했고요. 물고기를 찍은 영상은 SNS에 화제를 모으며 조회수 120만 회를 가뿐히 넘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런 물고기는 처음 본다. 얼굴만 모래 밖으로 내민 모습이 괴상하다며 물고기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는 긴코 스타게이저라는 이름의 어류로 인도 남부와 싱가포르, 동중국해,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래 속에 파묻힌 채 얼굴만 내놓은 채로 입에 있는 촉수로 먹이를 유인하는데 독가시가 있어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자기 몸집보다 큰 사자 아래 깔렸습니다. 이거 위급 상황 아닌가요? 어라, 근데 남성이 손으로 사자를 휙 넘겨버립니다.
공격을 당한 사자,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는 건 고사하고 남성에게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는데요. 사자의 애정 공세를 받는 남성은 환경보호운동가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아기 사자를 구조해 자연으로 보내는 대신 지극정성으로 돌봤고요. 그렇게 둘은 각별한 우정을 키우게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자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둘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